아무래도 형님이 은총이를 너무 아끼는 게 수상한데? 최명진은 신여진이 은총이에게 애정을 갖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총이에게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총이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최명지가 은총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최명지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은총이는 매우 똑똑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은총이가 어떻게 최명지를 속이고 최명지와 윤세영을 감옥에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윤세영과 최명지는 구하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신여진의 집에서 나가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하나와 황진구가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구하나는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은총이에게 애정을 보이는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여진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총이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여진이 손자처럼 너무도 애틋하게 대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명진은 은총이가 작은 손에 소중히 쥐고 있던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신여진의 손등에 붙어있던 스티커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최명진은 그 스티커가 뭐냐고 신여진에게 물었고 신여진은 절에서 받은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거울에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며 소중한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 최명진은 은총이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명진은 은총이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신중히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은총이가 경계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총아, 오늘 기분이 어때? 최명진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총이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스티커 참 예쁘구나. 이거 누구한테 준 사람이 있어? 이거 신여진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명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 스티커가 신여진과 은총이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은총이 앞에서 섣불리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명진은 더욱 깊은 의구심을 안고 신여진과 은총이의 관계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신여진의 방을 몰래 살펴보며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며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진은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이 거울로 향했습니다. 거울 한쪽 구석에 은총이가 가지고 있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최명진은 여전히 은총이의 스티커를 버리지 않았음에 의문을 품었죠. 최명진은 이 스티커가 없어진다면 과연 신여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만약 신여진이 이 스티커를 찾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신여진과 은총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명진은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스티커를 떼어내보기로 했습니다. 스티커가 거울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치 무언가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재빨리 몸을 숨겼고 문틈 사이로 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방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총이었죠. 은총이는 똑똑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고 사소한 변화도 쉽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명지가 스티커에 관심을 가지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자 은총이는 순간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명지 할머니가 내 스티커에 관심을 가지지? 은총이는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날 밤 은총이는 일부러 거실에서 놀면서 최명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신여진의 방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는 모습을 본 순간 은총이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왜 최명지 할머니가 신여진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려는 거지? 은총이는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최명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명지는 거울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발견하고 그것을 떼어내는 것을 은총이는 모두 목격했던 것이었죠. 최명지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최명지는 순간 몸을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총이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여진 할머니 방에는 왜 들어왔어요? 최명지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척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방 정리를 좀 도와드리려고 왔단다, 은총아. 하지만 은총이는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최명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은총이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최명지에게 보여주었죠. 그 후에 은총이는 신여진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최명지 할머니가 저의 스티커에 관심을 보였고 거울에서 스티커를 떼어갔어요. 신여진은 순간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은총아? 은총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최명지 할머니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뭔가를 급하게 찾는 것 같았어요. 신여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최명지가 뭔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분명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여진은 그날 저녁 은총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명지가 내 방에서 은총이의 스티커를 떼었다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녀는 은총이의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신여진은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최명지가 다시 방을 드나드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최명지가 조용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지는 무언가 단서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신여진은 일부러 바닥을 살짝 긁으며 발소리를 냈습니다. 최명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물러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신여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순간 표정을 굳히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아, 저는 방 정리를 좀 도와드리려 했어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지만 신여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 정리라면 낮에 해도 되는 일이잖아. 그런데 왜 굳이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서성이고 있었어? 최명진은 순간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이제 그녀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그동안 의문이었던 유진이의 사건을 떠올렸고 또한 누가 유진이에 대한 소문들을 언론에 퍼뜨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하나 동생들이 살고 있는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도 의심을 했죠. 그리고 이제서야 그 이상한 일들의 중심에는 최명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신여진은 그녀의 행동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진구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최명지가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내야겠어. 그녀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봐. 난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황진구는 즉시 신중한 계획을 세워 최명지의 방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신여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녹음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최명지가 방 안에서 윤세영과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영아, 아무래도 은총이가 회장님의 진짜 손자인 것 같아. 내가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서 유진이를 세상에서 떠나게 한 걸 들키면 어쩌지? 신여진은 헤드폰을 끼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신여진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그 대화를 녹음하였고
경찰에 제출했으며 윤세영과 최명진은 무기징역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여진은 복수를 마치고 난 후에 구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지키기 위한 신여진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신여진과 은총이 그리고 구하나는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최명지가 평생 감옥에서 살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